그 사람 눈빛이 나를 처음 봤을 때랑 똑같더라고. 은결은 카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친구는 차마 어떤 위로도 건네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죠.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옆에 다정하게 서 있는데도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당황조차 안 하더라.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본 것처럼 무심하게 시선을 돌리는데 그때 깨달았어. 아, 나는 이미 이 사람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구나 하고. 그날 오후였어요. 은결은 공방에 납품할 원단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동대문 원단 상가로 향했죠. 보통은 택배로 받곤 했지만 이번엔 중요한 주문이라 색감을 직접 눈으로 봐야 했거든요. 3층 한복 원단 매장 앞을 지나가던 은결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매일 아침 듣던 그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이거 색감이 참 곱네. 자기는 어때? 이걸로 한복 맞추면 정말 예쁘겠는데? 은결의 남편 도연이었어요. 은결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매장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죠. 도연의 옆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세련되고 화사한 인상의 여자가 딱 붙어 서 있었어요. 어머, 오빠. 오빠가 고르는 건 하나같이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요즘 누가 이런 색을 써요? 이거 보세요. 이 파스텔 톤이 훨씬 고급스럽잖아요. 여자가 장난스럽게 도연의 팔뚝을 툭 치며 웃자 도연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으로 허허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역시 우리 자기 안목은 못 따라가겠네. 내가 미안해. 괜히 아는 척했네. 당연하죠. 제가 누구예요? 오빠 안목 높여주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서로의 어깨를 밀착시킨 채 원단을 고르고 있었어요. 은결은 그 자리에 박힌 듯 서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심장이 요동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텅 빈 것처럼 서늘해졌죠. 지독한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외도의 현장이구나 싶었죠. 그때였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다가 매장 밖 복도에 서 있던 은결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은결은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여자의 손을 뿌리치거나 아니면 도망이라도 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아주 찰나의 순간 은결을 응시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원단 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무심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죠. 은결은 그제야 뼛속까지 시린 진실을 마주했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구나. 은결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구석진 벤치에 주저앉자마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죠. 은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놓을까요? 답장은 정확히 30분 뒤에 왔어요. 그 여자가 원단을 다 고르고 매장을 나갔을 시간이었죠. 오늘 거래처 사장님이랑 저녁 약속 잡혔어.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당신 먼저 챙겨 먹어. 거래처 사장님이라니. 입안에서 그 비겁한 거짓말을 씹어보던 은결은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하필이면 이별 노래가 흘러나왔죠. 은결은 거칠게 볼륨을 줄여버리고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해보니 도연의 태도가 변한 건 이미 2년 전부터였어요. 퇴근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마다 골프 약속이 생겼다며 집을 비웠죠. 한 번은 셔츠 깃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나길래 무슨 향수냐고 물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도연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죠. 아, 그거 거래처 사장님이 차 방향제로 선물해 주신 건데 냄새가 좀 강했나 보네. 당신 코가 예민한가 봐. 그때는 믿고 싶어서 믿어줬던 그 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을 찔렀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결혼하고 25년간 시어머니 수발들며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은결의 인생 전부였어요. 공방일은 아들이 대학 가고 나서야 숨 쉴 구멍을 찾으려 시작한 취미였는데 이제는 그게 유일한 현실이 되어버렸죠. 밤 9시가 넘어서야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은결은 소파에 앉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죠. 왔어요? 저녁은 잘 먹었고요? 응, 대충 먹었어. 당신도 먹었지? 도연은 은결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구두를 벗어 던지고 안방으로 쑥 들어갔어요.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비웃음 소리처럼 들렸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연은 아주 태연하게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나 이번 주말에도 좀 바쁠 거야. 거래처 사장님이 꼭 한번 필드 나가자고 하시네. 밥은 밖에서 해결하고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세요. 요새 거래처 일이 참 많은가 봐요.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 피곤하니까 먼저 잔다. 대화는 거기서 뚝 끊겼어요. 한 이불 아래 누워 있는데도 수만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은결은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은결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어요. 도연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차려냈죠. 하지만 도연은 식탁에 앉아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밥을 씹고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딴 곳에 팔려 있는 게 눈에 보였죠. 나 오늘 저녁에도 늦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도연은 밥그릇을 반도 비우지 않은 채 일어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은결은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죠. 시어머니 말순이었어요. 네, 어머님. 이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야, 은결아. 너 지금 태식이 큰일 난 거 알아 몰라? 얘가 투자 좀 하다가 사람을 좀 잘못 만나서 돈이 급하게 묶였다잖니. 당장 200 정도만 보내라. 급하대. 시동생 태식은 1년에 두세 번은 꼭 이런 식으로 은결을 괴롭혔어요. 은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죠. 어머님, 저번 달에도 도련님 카드값 제가 막아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그 큰 아파트 살면서 200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너 그거 다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릴 듯이 높아졌어요. 은결은 참아왔던 말을 내뱉었죠. 어머님, 이 아파트 제 공방 수익이랑 제 명의로 된 거 아시잖아요. 도연 씨 돈 들어간 거 거의 없어요. 어머, 저거 말하는 것 좀 봐. 명의가 누구면 어때? 부부면 다 우리 아들 돈이지. 너 진짜 그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시동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가 사람이니? 죄송하지만 이번엔 정말 안 돼요. 전화 끊을게요. 은결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남편은 밖으로 돌고 시댁은 며느리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취급하는 이 현실이 지독하게 혐오스러웠죠. 은결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공방으로 향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 울음보다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그 냉정함이 먼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10시 은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공방 정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죠.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말순이었어요. 이 시간에 또 무슨 돈 타령을 하시려고. 은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은결아, 너 지금 시간 괜찮니?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전화했다. 말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낮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은결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너 요즘 도연이 일 때문에 바쁜 건 알겠는데 애가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내가 어제 도연이한테 전화했었거든. 은결은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라면 은결이 동대문 원단 상가에서 그 여자를 끼고 웃고 있던 도연을 목격한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도연 씨가 어머님께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은 안 하더구나. 그런데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길래 내가 물어봤지. 너 요새 집에서 무슨 일 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도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은결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마른 침이 넘어갔죠.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애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단다. 집이 편하지가 않다는 거야. 마누라가 집안 분위기를 그렇게 차갑게 만드는데 어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고 싶겠니? 너 도대체 집에서 애한테 어떻게 하길래 애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은결은 어이가 없어서 숨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말순의 폭주는 이제 시작이었죠. 너 도연이가 밖에서 여자 좀 만나는 거 알고는 있지? 내가 굳이 입 밖으로 안 내려고 했는데 너도 다 눈치채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 은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지금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도연 씨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아시면서요? 그래. 내가 뭐 너 나무라려고 전화한 줄 아니? 오히려 너는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남자가 밖에서 딴 눈 파는 건 100% 여자 탓이라는 거 몰라? 네가 집에서 남편 비위 잘 맞추고 여자 구실 제대로 했어 봐라. 도연이가 왜 밖으로 돌겠니? 은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피해자인 며느리에게 고마워하라니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었죠. 어머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제 탓이라니요. 말 조심해.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우리 도연이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래. 돈 따박따박 벌어다 주지. 술도 안 먹지. 너한테 손찌검을 하니 뭘 하니? 요새 남자들 밖에서 여자 하나 정도 끼고 사는 건 다 애교야. 그걸 네가 현명하게 눈 감아주고 덮어줘야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니? 말수는 오히려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은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대꾸했죠. 저는 어머님이 아니에요. 어머님처럼 참고 살 생각 전혀 없어요. 뭐, 너 진짜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너 진짜 미쳤구나? 집안 체면은 생각 안 하니? 도연이가 밖에서 여자 만난다고 소문이라도 나봐라. 우리 집안 망신을 네가 다 시킬 셈이야? 집안 망신은 제가 아니라 바람 피운 도연 씨가 시키는 거죠. 어떻게 잘못한 아들 편을 들면서 저한테 참으라고 하세요? 입 다물어.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 어디에 쓰니? 그리고 너 이혼이라도 할 거야? 나이 50 넘어서 이혼하면 네가 어디 가서 뭘 할 건데? 그 알량한 공방 수익으로 풀칠이나 하겠어? 비웃음 섞인 말순의 목소리에 은결은 한계를 느꼈어요. 대화가 통할 대상이 아니었죠. 어머님, 더 이상 들을 말씀 없네요. 전화 끊을게요.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너 정말
은결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 위로 던져버렸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죠.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외도를 당한 건 은결인데 이 집안 식구들은 마치 은결이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남편 도연이었죠. 은결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왜요? 무슨 할 말이 남아서 또 전화했어요? 너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노인네 혈압이 오르게 만들어? 어머니가 좋은 말로 타이르시면 내내 하고 들을 것이지 어디서 함부로 대들어? 도연의 목소리는 미안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차갑기만 했어요. 좋은 말이요?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여자가 챙겨주지 못한 탓이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덮으라는 게 좋은 말이에요? 당신 어제 동대문에서 그 여자랑 있는 거 내가 다 봤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도연은 이내 뻔뻔하게 대꾸했죠. 아, 그거 너 정말 예민하구나. 그분은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야. 마침 그분 어머니 칠순이라 한복 맞춘다길래 내가 안목이 좀 있어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그걸 가지고 외도니 뭐니 몰아세우는 거야? 너 정말 제정신 아니네. 거래처 사장님이랑 그렇게 다정하게 웃으면서 원단을 골라요? 나한테는 20년 넘게 보여준 적도 없는 그 웃음을 지으면서 아, 너 진짜 갱년기니?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 사람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의심이야? 집구석이 이러니까 내가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알겠어? 도연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은결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죠.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 집안에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었어. 은결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죠. 소유주 이름에 적힌 서은결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훑어보았어요. 다행히도 이 집은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과 은결이 공방을 운영하며 피땀 흘려 지켜낸 온전한 은결의 재산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집안체면 내가 어떻게 박살 내주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은결의 눈빛이 정과는 다르게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의 인내도 자비도 없었죠. 은결은 부동산 앱을 켜려다 멈췄어요. 지금 당장 집을 파는 건 너무 쉬운 복수였거든요. 저 뻔뻔한 인간들이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을 골라 가장 잔인하게 내쫓아주겠다고 다짐하며 은결은 차가운 침대 위에 몸을 눕혔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은결은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서 공방 일에만 매달렸죠. 남편 도연은 여전히 상간녀를 만나는지 매일같이 자정을 넘겨들어왔고 은결은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투명인간 취급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침묵을 깨뜨린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진 사고였어요. 목요일 오후 공방에서 납품 서류를 정리하던 은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죠. 은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시동생 태식의 아내, 동서정이었어요. 결혼식이나 명절 때나 얼굴을 보던 사이였고 평소 은결을 은근히 무시하며 형님은 집에서 살림만 하셔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비아냥거리던 동서가 전화를 다 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죠. 아, 동서.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형님. 어떡해요.
저희 집 그이가 정말 큰 사고를 쳤어요. 투자한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썼는데 그게 다 사기였나 봐요. 지금 당장 막아야 하는 돈만 5천만 원이 넘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은결은 펜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물었죠. 5천만 원? 그걸 나한테 왜 말해? 형님,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모자라서 어디 이상한 사채까지 손을 댔나 봐요. 독촉 전화가 빗발치는데 저 정말 무서워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부탁해 보라고 하셨어요.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은결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자기들이 흥청망청 투자하다 날린 돈을 왜 나한테 와서 찾나 싶었죠. 평소에 은결을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형님 대접을 하며 손을 벌리는 꼴이 가증스러웠어요. 동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그만한 목돈은 없어. 도연 씨 월급 뻔히 알잖아. 에이, 형님,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일처럼 말씀하세요? 형님네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얼만데 그까짓 5천만 원 때문에 동생을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동서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어요. 부탁하는 처지에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죠. 은결은 기가 막혀서 대꾸했어요. 그 아파트는 내 명이고 대출 하나 없는 깨끗한 집이야. 내가 왜 시동생 빚 때문에 내 소중한 집에 빚을 내야 해? 미안하지만 도울 수 없으니 끊을게.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이번엔 시어머니 말순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고함부터 터져 나왔죠. 아, 너 지금 둘째 전화 받았다며? 근데 뭐, 안 된다고? 너 진짜 제정신이니? 지금 시동생이 중내 산해하고 있는데 네 입에서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 어머님, 진정하세요. 도련님이 사고 친 걸 왜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제가 투자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책임이 아니라 도리라고 했지. 니네 집 팔면 되잖아. 그 아파트 팔면 태식이 빚 다 갚고도 너희 전세 살 돈은 충분히 남을 텐데 동생이 목숨줄을 놓게 생겼는데 그까짓 집구석이 중요해? 너는 어째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고 계산적이니? 은결은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 친정 유산으로 해온 집을 팔아서 시동생 빚을 갚으라니 이게 정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법한 생각인가요? 어머님, 그 집은 제 명의예요. 도연 씨 돈 한 푼 안 들어간 제 재산이라고요. 그걸 왜 어머님이 팔라 마라 하세요? 도련님 사고 친 거 수습해 준 게 벌써 몇 번째예요? 명의가 누구건 네가 우리 집 귀신이 됐으면 다 우리 집안 재산이지. 어디서 자꾸 네 것 내 것을 따져. 동생이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게 생겼는데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정하는데 끝까지 네 욕심만 차릴 거냐? 말수는 마치 은결이 천하의 불효녀라도 된 양 몰아세웠어요. 은결은 차갑게 대꾸했죠. 어머님, 지난번에 그러셨죠? 도연 씨 바람 피우는 건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참으라고요. 그런데 시동생 빚은 왜 제가 제 재산으로 갚아야 하죠? 제가 참아야 하는 건 도연 씨 외도 하나로 좋게요. 그거랑 이거랑 같니? 바람은 바람이고 돈은 돈이지. 지금 우선순위는 태식이 목숨이야. 남자가 밖에서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유세 떨지 마라. 너 진짜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대출이라도 받아오라고 당장 3천만 원이라도 안 내놓으면 나 오늘 니네 집 거실에 들어놓을 줄 알아. 절대 안 돼요. 제 인생에 더 이상 이 집안일로 빚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님이 들어놓으시든 말든 제 결심은 안 변해요. 전화를 끊어버린 은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저녁이 되자
남편 도영까지 가세했어요. 퇴근하자마자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더니 거실에 앉아있는 은결을 쏘아붙였죠. 당신 어머니한테 말 그따위로 할 거야? 동생이 죽겠다는데 집 좀 팔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우리가 길바닥에 낳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옮기면 되잖아. 당신도 똑같네요. 이 집이 내 집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당신은 미안하지도 않아요?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전세금 올리고 집 다시 사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속 좁게 굴어? 당신 돈요? 당신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다면서요. 한 달에 400 넘게 벌면서 그 돈 다 어디다 썼는데요? 그 상간녀랑 호텔 가고 명품 사주느라 탕진했죠? 당신이 쓴 돈만 모았어도 도련님 5천만 원은 벌써 갚았겠네요. 도연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다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밖에서 사업하느라 사람 만나느라 쓴 거고 지금은 내 동생이 죽게 생겼다는데 네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 거야?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해? 이기적이요? 내 돈으로 당신네 집안 뒤처리해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싫어요. 나는 단 한 푼도 못 내놓으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 여자한테 쓴 돈 아까운 줄은 모르고 왜 내 재산을 탐내요? 서은결, 너 진짜 미쳤구나? 너 이러고도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랑 태식이가 너 가만둘 것 같냐고. 이 집 내 집이에요.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야지. 당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당신 짐 싸서 당신 좋아하는 그 여자한테 가버리라고요. 은결의 단호한 외침에 도연은 씩씩거리며 겉옷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어요. 쾅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은결은 소파에 주저앉았죠.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외도는 덮어두라며 며느리를 옥죄고 돈이 필요할 때는 며느리의 유산까지 탐내는 소름 끼치는 식구들. 이들은 은결을 가족이 아니라 그저 비상시에 털어쓸 수 있는 금고로 여기고 있었어요. 은결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권리관계는 깨끗했어요. 소유주 서은결. 은결은 등기부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응조렸죠. 조금만 기다려.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 집,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당신들이 길바닥에 낳는 게 어떤 기분인지 내가 직접 가르쳐 줄게. 은결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서늘한 복수의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 정말 반격의 시간이었죠. 은결은 다음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어요. 단순히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뒤통수를 쳐줄 계획이었죠. 밤은 깊었지만 은결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보며 은결은 차갑게 웃었어요. 시어머니 말순이 동생 목숨이 달렸다며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은결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그래요, 어머님. 도리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먼저 지켰어야죠. 은결은 결연한 표정으로 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은결은 공방에서 재고 정리를 하며 묵묵히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납품할 원단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차갑게 숫자를 계산해 보았어요. 이번 달 수입이 230 정도 나오겠네. 그래,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엔 충분하고도 남아. 공방 일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수입이 어마어마하진 않아도 꾸준했고
무엇보다 온전히 은결의 힘으로 일궈낸 소중한 결과물이었으니까요. 그때 책상 위에 둔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며 도연의 이름이 떴어요. 은결은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죠.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어머니가 지금 그쪽으로 가신대. 점심 준비 좀 해놔. 갑자기요? 미리 연락도 없이? 태식이 일 때문에 급하게 상의할 게 있으시다니까 토달지 말고 준비해. 1시쯤 도착하신대. 도연은 은결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은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또 그 지긋지긋한 돈 타령이 시작되겠구나 싶었어요. 은결은 공방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된장찌개를 끓이고 전을 부치면서도 은결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오늘은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지 뻔했으니까요. 1시 정각이 되자마자 현관 초인종이 신경질적으로 울려댔어요.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말순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서 오세요,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래. 비켜봐라. 말순은 인사는커녕 신발도 대충 벗어 던지고 거실로 들이닥쳤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 집안 구석구석을 마치 자기 물건 검사하듯 훑어보았죠. 도연이는 아직이니? 네, 곧 온다고 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래. 밥은 다 됐어? 네, 오늘 기운이 없어서 밥부터 먹어야겠다. 은결은 묵묵히 물 한 잔을 떠다 주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10분쯤 지나자 도연이 들어왔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죠. 밥그릇을 비우기도 전에 말순이 먼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태식이 일 때문에 왔다. 내가 이틀 동안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상황이 아주 심각해. 빚이 5천이 아니라 7천 가까이 된다더라. 옆에서 듣던 도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7천요? 처음엔 5천이라고 안 했어요? 그새 이자가 그렇게 붙은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이놈이 카드 돌려막기까지 한 모양이야. 그거 다 합치면 7천은 좋게 넘는다는데 지금 당장 안 갚으면 애가 큰일 나게 생겼어. 은결은 묵묵히 찌개만 떠먹었어요.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은결의 눈치를 살피더니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말이다. 이 집 팔자. 은결의 손이 멈췄어요. 옆에 있던 도연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팔다니요. 집 팔아서 태식이 빚부터 갚아야지 어쩌겠니. 그게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야. 형이 돼서 동생 죽어가는 꼴만 보고 있을 거야? 말수는 마치 자기 물건을 처분하듯 너무나 당당했어요. 은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순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어머님,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산 집이라고요. 누가 그거 모르냐? 근데 그 명의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해? 가족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네 거 내 거 따지게 생겼어? 중요하죠. 제 재산인데 왜 제가 시동생 빚을 위해 팔아야 하나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뭐? 상식? 아,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네 몸도 네 재산도 다 우리 집안 거야.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명의가 누구면 어때? 너 지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냐? 말순의 목소리가 식탁을 울릴 정도로 커졌어요. 은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꾸했죠. 혼자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제 정당한 재산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 집 팔면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전세 들어가면 되지. 내가 다 계산해 봤어. 이 집 지금 4억 5천은 하잖아.
금매로 4억 2천에만 넘겨도 태식이 7천 갚고 3억 5천은 남아. 그 돈이면 전세 구하고도 남는데 뭐가 문제야? 말순의 뻔뻔함에 은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어요. 남의 집 시세까지 뻔히 꿰고 앉아 남의 인생을 전세로 내려앉히려는 신보가 소름 끼쳤죠. 어머님, 제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라고요? 전세는 남의 집입니다. 제 재산이 사라지는 건데 어머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보상은 무슨, 사는 건 다 똑같지. 너 진짜 욕심이 과하구나. 집 하나에 목숨 걸고 시동생 죽어가는 건 나 몰라라 하는 게 인간이 할 짓이니?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태식이 인생 다 망치겠네. 말순이 식탁을 쾅 치자 그릇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어요. 은결은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동생이 투자 실패한 게 왜 제 책임인가요? 왜 제 인생을 희생해서 그 빚을 갚아야 하죠? 저는 절대 못해요.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도연아, 너 저 마누라 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 도연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은결의 팔을 툭 치며 거들었어요. 은결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태식이가 정말 죽겠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집 다시 사줄게. 당신 돈요? 상간녀랑 호텔 다니고 명품 사주느라.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는 당신이 무슨 수로 집을 사줘요? 당신 신용으로 대출이나 받아봐요. 아,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리고 내 신용으로 7천이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든가 아니면 그냥 팔자고. 도연은 이제 미안함도 버리고 본색을 드러냈어요. 은결은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와 식탁 위에 던졌어요. 똑똑히 보세요. 소유자 서은결. 이 세 글자 안 보여요? 이 집의 권리는 오직 저한테만 있어요. 팔아라 마라 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요. 야, 서은결.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종이 쪼가리 던지는 거야? 너 진짜 미쳤구나. 네가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수 있어? 말순이 발광하며 은결의 팔을 확 낚아챘어요. 은결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죠. 편하게요?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애교라고 참으라고 하실 때 제 속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때는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더니 이제 돈 필요하니까 가족 찾으세요? 저는 이제 당신들 가족 아니에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이 버릇 없는 것이 어디서 시어머니를 내쫓아. 너 오늘 나랑 끝장을 보자. 말순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은결은 냉정하게 문을 열고 외쳤어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요. 도연은 기가 질린 듯 말순을 붙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저 미친년 이라며 울부짖는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은결은 가차없이 현관문을 잠가버렸죠. 거실에 혼자 남은 은결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즉시 휴대폰을 들어 부동산 앱에 접속했죠. 급매물 등록 4억 5천. 은결은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어차피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저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닿은 이상 이곳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은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복수를 생각하며 은결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말순과 도연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간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은결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죠. 방금까지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며느리의 유산을 팔아 시동생 빚을 갚으라고 발광하던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쟁쟁했어요.
하지만 슬픔은 이미 메말라 버린 지 오래였죠. 은결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부동산 앱을 켰어요. 화면에 뜬 급매물 등록하기 버튼이 마치 마지막 구원줄처럼 보였죠.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아주 잠시 머뭇거렸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어요. 은결은 결연한 표정으로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주소, 면적, 층수, 한 글자씩 채워나갈 때마다 이 지방과의 질긴 인연을 한 가닥씩 끊어내는 기분이었어요. 희망 가격 4억. 시세가 4억 5천이고 금매도 4억 2천이라던 말순의 계산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어요. 은결은 돈보다 시간이 중요했거든요. 저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빠른 거래 원함, 즉시 입주 가능에 체크를 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매물 등록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은결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나직하게 의졸였죠.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이 집 구경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은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 소파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도연이 처박혀 자고 있었죠. 은결은 평생 해오던 아침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식은 거실을 지나쳐 곧장 공방으로 향했죠. 공방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예감이 왔죠. 여보세요? 삼성동 윤부동산입니다. 어제 올리신 급매물 보고 연락드렸는데 이거 가격이 너무 파격적이라서요. 진짜 4억에 파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잔금을 일주일 안에 치를 수 있는 현금 매수자여야 합니다. 중개인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아, 사모님, 마침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바로 집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남편분도 계시는지. 남편 모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제 단독명의 증여 재산이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남편이 출근한 뒤인 오전 10시에 오세요. 은결은 차분하다 못해 시릴 정도로 냉정하게 대상을 정리해 나갔어요. 오후에도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빗발쳤죠. 4억이라는 가격은 그야말로 미끼였고 물고기들은 때로 몰려들었어요. 은결은 달력에 날짜를 기입하며 입술을 깨물었죠. 이제 닷새, 딱 닷새면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수 있었어요. 저녁 늦게 귀가한 도연은 여전히 기세등등했어요.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은결의 뒤통수에 대고 비아냥거렸죠. 야, 서은결. 너 오늘도 밥 안 해놨냐? 진짜 끝까지 고집 피울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듣는 신용이라도 해. 그 집 팔아서 태식이 살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은결은 대답 대신 컵을 내려놓고 도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 무미건조한 눈빛에 도연은 움찔하면서도 소리를 질렀죠. 뭘 봐. 너 진짜 갱년기 와서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곧 사람 보낼 거래. 집 내놔야 하니까 청소나 좀 해도. 은결은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자기가 곧 이 집을 주물러서 동생 빚을 갚아줄 거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은결은 이미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옷가지에는 손도 대지 않았죠. 오직 은결의 옷과 중요한 서류, 통장, 인감도장만을 챙겼어요. 25년의 세월이 캐리어 2개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 허무했지만 그만큼 마음은 가벼워졌죠. 수요일 오전 기적처럼 현금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의 남자는 집 상태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했죠. 사모님, 집이 너무 깨끗하네요. 잔금은 이사 날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당일 이사 가능하시죠?
네, 문제 없습니다. 그때 뵙죠. 은결의 통장에 4천만 원이 입금되는 알람이 울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목요일 하루 동안 은결은 공방 물건들을 미리 계약해둔 창고로 전부 옮겼어요. 3번이나 왕복하며 땀을 흘렸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죠. 저녁 무렵 다시 돌아온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았어요. 은결의 손때가 묻은 작은 장식품 하나까지 전부 사라진 상태였지만 거실에서 TV를 보던 도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너 요새 왜 이렇게 밖으로 돌아? 공방이 그렇게 좋냐? 하여간 여자들이란 자기 먹고 살 길 생기면 집안일은 뒷전이라니까. 도연의 그 한심한 소리를 뒤로하고 은결은 마지막으로 안방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잔금이 들어오고 이 집의 주인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집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서 동생을 돕겠다던 도연과 말순의 꿈은 처참하게 박살나겠죠. 금요일 아침 도연이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맸어요. 나 나간다. 저녁에 어머니 오실지도 모르니까 반찬 좀 제대로 해놔. 알았어? 은결은 현관문까지 따라 나가 도연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네, 다녀오세요. 조심히 가시고요. 도연은 은결이 드디어 꺾였다고 생각했는지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며 나갔죠.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은결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은결은 짧게 숨을 내뱉고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초기화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쪽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죠. 내 집 내가 팔아서 나갑니다. 당신 짐은 오늘 저녁까지 안 빼면 새 주인이 다 버린다고 하니 알아서 하세요. 안녕. 은결은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25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굴레를 그곳에 벗어던진 채 은결은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서은결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금요일 아침 9시 은결은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부동산 사무실 앞에 섰어요. 코끝을 스치는 겨울바람에 몸이 떨렸지만 은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잡았죠. 오늘이 바로 이 지긋지긋한 집안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은결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개인이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머,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매수자분도 지금 막 도착하셨다고 연락 왔어요. 안쪽으로 앉으시죠. 은결은 무거운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아 매수자를 기다렸어요.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지만 은결의 겉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담담하고 차분했죠. 10분쯤 지나자 40대 중반의 매수자가 도착했고 중개인은 서둘러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어요. 자, 여기 매매계약서랑 등기 이전 서류입니다. 잔금 영수증도 준비해뒀으니 두 분 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여기 하단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은결은 돋보기를 쓰듯 서류를 하나하나 정독했어요. 단 한 톨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녀는 떨림 없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매수자 역시 송금을 마친 뒤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은결의 휴대폰이 짧고 강하게 진동했어요. 잔금 3억 6천만 원 입금 완료. 화면에 뜬 선명한 숫자를 보는 순간 은결은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숨을 내뱉었어요. 25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의 열쇠를 비로소 손에 쥔 기분이었죠. 등기 이전은 법무사가 오늘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겁니다. 아마 월요일이면 완전히 마무리될 거예요. 중개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뒤로하고 은결은 부동산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은 채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죠. 이제 정말 끝이야.
내 인생에서 당신들의 자리는 더 이상 없어. 25년의 세월이 담긴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신기하게도 가슴속은 뻥 뚫린 듯 시원하기만 했어요. 같은 시각 남편 도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전 회의를 마치고 거래처 사람들과 웃으며 점심 약속을 잡았고 오후에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서류를 검토했죠. 퇴근 시간이 되자 도연은 가방을 챙기며 옆 동료에게 너스레를 떨었어요. 나 먼저 들어간다. 오늘은 좀 일찍 가야겠어. 웬일이야? 김 부장, 요새 부부 사이 안 좋다더니 화해라도 하러 가? 뭐, 여자가 삐쳐봤자 며칠이나 가겠어?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서 기분 좀 풀어주면 금방 해해거릴걸.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도연은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사무실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죠. 은결이도 이제 슬슬 꺾일 때가 됐지. 자기가 집 팔기 싫으면 별 수 있나? 태식이 돈 사고도 결국 내가 잘 설득하면 전세로 옮기자고 할 거야. 도연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편의점에 들러 은결이 좋아하는 딸기를 샀어요. 6시쯤 도착한 집 주차장에는 은결의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공방에서 청승 떨고 있나 보네. 도연은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왔어. 당신 아직 안 들어왔어? 대답 없는 고요한 거실을 보며 도연은 코트를 벗어 던졌어요. 평소와 똑같은 가구들, 똑같은 인테리어.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죠. 그 집의 소유주가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도연은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왜 이렇게 휑해? 은결의 옷이 절반 이상 사라진 서랍을 보고 도연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생각을 지웠어요. 요새 공방 일이 바쁘다더니 거기다 다 가져다 놨나 보지. 그는 아무 의심 없이 맥주 한 캔을 따서 소파에 몸을 파묻었어요. 7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은결이 들어왔어요. 도연은 짐짓 다정한 척 소파에서 일어나 아는 체를 했죠. 이제 와. 저녁은 먹었어? 내가 딸기 사왔는데 같이 먹을까? 먹었어요.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쉴게요. 은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부엌으로 가 물만 한 잔 마셨어요. 도연은 그 차가운 태도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죠. 너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와인도 사고 딸기도 사고 기분 풀어주려고 노력하잖아. 태식이 일 때문에 아직도 삐쳐서 입 꾹 닫고 있을 거야? 은결은 컵을 내려놓고 도연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없는 마치 낯선 타인을 보듯 건조했죠. 삐친 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는 중이에요. 정리? 뭘 정리해? 집안일? 아니면 공방? 은결은 대답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에 필요한 서류 몇 장을 챙겼어요. 도연은 뒤를 따라 들어오며 씩씩거렸죠. 너 진짜 요즘 정상이 아니야. 알아? 내가 내일 저녁에 거래처 약속 있어서 늦으니까 내일은 집에서 자숙이나 하고 있어. 알았어? 네, 그러세요. 은결의 짧은 대답에 도연은 승리감에 도취한 듯 콧방귀를 뀌며 거실로 나갔어요. 하지만 은결은 침대에 앉아 중개인의 문자를 다시 확인하며 미소 지었죠. 등기 이전 신청 완료. 월요일 오전 최종 완료 예정. 월요일 오전. 그때가 당신의 그 거만한 일상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거야. 일요일 도연은 평소처럼 골프 약속을 핑계로 집을 비웠어요.
은결은 그가 나간 틈을 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죠. 아이를 키우며 울고 웃었던 기억들이 벽지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지만 더 이상 그 기억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은결은 남아있던 아주 사소한 짐까지 박스에 담아 차로 옮겼죠. 텅 비어가는 집을 뒤로하며 그녀는 조용히 작별 인사를 고했어요. 안녕. 이제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월요일 아침 도연은 아무런 예감도 못한 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쳤어요. 현관을 나서며 나갔다 올게. 저녁엔 찌개 좀 끓여놔. 라고 소리쳤지만 은결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죠. 도연이 나가자마자 은결은 자신의 짐을 챙겨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잠갔어요. 띠링, 휴대폰 알람이 울렸어요. 등기 이전 완료. 소유주 변경 완료.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은결도 도연도 아닌 제3자였어요. 은결은 차가운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굳게 닫힌 13층 현관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래층 버튼을 눌렀죠. 퇴근 후 돌아올 남편이 맞이할 황망한 현실을 뒤로한 채 은결은 25년간의 지옥에서 드디어 탈출했어요. 월요일 저녁 6시 도연은 퇴근길에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평소 은결이 좋아하지도 않는 비싼 와인 한 병을 샀어요.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냉전이 본인도 슬슬 피곤했는지 대충 와인 한 병으로 생색내며 화해하는 척 사건을 덮어버릴 생각이었죠. 도연은 주차장에 세워진 은결의 차를 확인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 있네. 저 고집불통도 이제 일주일 정도 기싸움했으면 지쳤겠지. 도연은 와인 쇼핑백을 흔들며 기분 좋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3층에서 내려 평소처럼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런데 경쾌한 열림음 대신 둔탁한 에러음이 복도를 울렸어요.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다시 한번 번호를 입력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도연은 당황하며 초인종을 신경질적으로 눌러댔죠.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고 은결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비밀번호 바꾼 거예요? 사람 퇴근하고 왔는데 문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필요해서 바꿨어요. 들어와요. 은결은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향했어요. 도연은 투덜거리며 따라 들어왔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웬 서류 뭉치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도연은 와인을 식탁에 툭 내려놓으며 거들먹거렸죠.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당신도 이제 그만해. 나도 와인까지 사들고 와서 사과하려고 하잖아. 태식이 일은 네가 안 도와준다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예전처럼 지내자고. 도연은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은결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도연을 차갑게 응시했죠. 예전처럼요? 예전처럼 지내는 게 도대체 뭔데요? 아, 거참 말기 못 알아듣네. 아침 차려주고 내 옷 다려놓고 어머니한테 잘하고 예전처럼 굴라고 내가 밖에서 여자 좀 만난 거 가지고 언제까지 유세 떨 거야? 다른 남자들은 더한 짓도 하고 살아. 도연의 뻔뻔한 말에 은결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도연 앞에 던졌죠. 도연 씨, 할 말이 있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도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은결을 바라봤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나가라고? 아, 너 진짜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나보고 나가래.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 집 더 이상 도연 씨 집 아니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시라고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여기가 왜 내 집이 아니야? 내가 25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 명의가 네 거라고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도연이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은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죠. 과거형이죠. 이 집은 제 명의였어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팔았어요. 잔금도 다 받았고 오늘부로 등기 이전까지 끝났어요. 이제 이 집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매매 계약서를 허겁지겁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죠. 4억 원이라는 매매가와 매수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아, 서은결, 너 진짜 돌았어? 집을 왜 팔아? 이걸 왜 네 마음대로 팔아? 제 집이니까요. 증여 재산이라 배우자 동의도 필요 없어서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더군요. 일주일 동안 도연 씨랑 어머님이 도련님 빚 때문에 내 재산 눈독 들릴 때 나는 이 집 정리할 준비 다 끝냈어요. 이 독한 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면서 속이 시원해? 부부 재산을 상의도 없이 팔아치워? 도연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지만 은결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받아쳤어요. 상의요? 도연 씨는 그 여자랑 바람 피울 때 나랑 상의했어요? 어머님이랑 짜고 내 친정 유산 가로채려 할 때 나랑 상의 한마디라도 했냐고요. 당신들은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기계로 봤잖아요. 나도 이제 당신을 남편으로 안 봐요. 그냥 무단 침입한 불청객일 뿐이지. 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아? 당장 취소해. 돈 돌려주고 취소하라고. 이미 늦었어요. 새 주인분이 수요일에 이사 오기로 했거든요. 모레 오전까지 짐 안 빼면 새 주인분이 사람 불러서 당신 짐 다 쓰레기장에 버린대요. 알아서 하세요. 은결은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도연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로 말순의 고함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뭐라고? 그년이 집을 팔아? 그 도둑년 당장 받고 내 아들 집을 어디서 팔아먹어? 도연은 은결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지만 은결은 가차없이 거절했어요. 싫어요. 어머님이랑은 이제 법정에서나 뵙죠.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 곧 갈 테니까 기대하세요. 은결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도연이 서은결, 가지마. 너 어디가? 라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결은 미련 없이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죠. 문이 닫히는 순간 은결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집안에 혼자 남은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25년간 당연하게 누려왔던 안식처가 이틀 뒤면 사라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말수는 전화기에 대고 일단 우리 집으로 와. 그년 잡아서 족칠 때까지는 내 좁은 방에서라도 자야지 어쩌겠니? 라며 악을 써댔어요. 도연은 비어버린 거실을 보며 처음으로 뼛속 깊은 공포를 느꼈어요. 통장에는 고작 500만 원뿐이고 자신을 받아줄 곳은 좁아터진 시어머니의 다세대 주택뿐이었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던 남자의 처절한 몰락이었어요. 은결이 떠난 빈집에는 주인 잃은 와인 한 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수요일 오전 10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은결은 새 주인에게 건네줄 열쇠와 각종 매뉴얼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25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던 가구들도 은결의 손때가 묻은 소품들도 이미 어제 창고로 다 옮겨진 상태였죠. 거실 한복판에는 도연의 짐이 담긴 커다란 박스 몇 개만이 초라하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어요. 불과 이틀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시어머니 말수는 들어오자마자 악을 쓰며 거실 바닥을 두드렸죠. 아, 서은결,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들 길바닥에 내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당장 이 계약 취소 안 해. 은결은 소란스러운 말순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도연은 희망이라도 본 듯 급하게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서류의 제목을 확인한 순간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이혼 합의서예요. 그리고 그 뒤 장은 당신 외도 증거들이고요. 호텔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동대문에서 찍힌 사진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은결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였죠. 도연은 종이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말순도 옆에서 서류를 훔쳐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죠. 네가 이걸 다 언제? 당신이 거래처 사장님 칠순 잔치 챙겨준다고 거짓말할 때부터요. 아니, 아마 그 전부터였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비웃을 때 나는 당신과의 인연을 어떻게 가장 완벽하게 잘라낼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무릎을 꿇으며 은결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은결은 단 한 발짝의 물러섬도 없이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죠. 은결아,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는 그냥 한두 번 만난 거야. 정말이야. 집 파는 거 내가 이해할게. 아니, 내가 월세라도 얻어서 나갈 테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마인데? 25년요? 그 세월 동안 나는 당신의 아내였고, 아이의 엄마였고, 이 집안의 일꾼이었죠.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단 한 번도 사람으로 대우한 적 없어요. 내 명의의 집을 탐내며 동생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던 그 순간 당신들은 스스로 가족이라는 이름을 버린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말순이 다시 한번 독을 품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그래도 돈은 좀 나눠줘야 할 거 아니야. 집 한 돈 사업? 그거 부부 재산 아니야? 도연이가 밖에서 벌어다 준 게 얼만데 혼자 처먹을라 그래. 은결은 말순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재산 분할요? 이미 법률 자문 다 마쳤어요. 이 집은 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도 아니고 지난 25년간 제가 가계부를 쓰며 당신이 생활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 그리고 당신이 상간녀에게 갖다 바친 돈들 다 계산하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를 더 내놔야 해요. 여기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몸만 나가세요. 안 그러면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바로 진행할 거예요. 그 여자 직장까지 다 알아냈거든요. 상간녀의 직장이라는 말에 도연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어요. 마지막까지 그 여자를 보호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던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은결에게는 이제 그 이유조차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새 주인이 이삿짐 센터 사람들과 함께 도착한 것이었죠.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오자 말순과 도연은 당황하며 주춤거렸어요. 자, 이제 나가주세요. 새 주인분이 오셨네요. 약속한 퇴거 시간입니다. 은결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아주 정중하고 차갑게 문을 가리켰어요. 도연은 자신의 짐박스를 껴안은 채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죠. 말수는 끝까지 이 천하의 못된 년, 너 천벌 받을 거야. 라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새 주인의 날카로운 눈총에 쫓겨나듯 복도로 밀려나갔어요.
텅 빈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남편과 시어머니의 뒷모습. 도연은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놓인 짐장 옆에 주저앉았어요. 25년간 누렸던 안락한 거실도,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도,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지켜주던 든든한 아파트도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렸죠. 통장에는 고작 500만 원, 갈 곳은 시어머니의 낡고 좁은 다세대 주택 한 칸뿐이었어요. 은결은 집안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가방을 챙겨 나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닫기 전 복도에 처량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짧게 한마디를 던졌죠. 집만 정리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당신들이라는 오점도 같이 정리한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법원에서 서류로만 뵙겠습니다. 도연이 뭐라고 변명을 하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은결은 가차없이 뒤를 돌아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는 순간 은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고 있는 정말 서은결다운 모습이었죠. 아파트 로비로 내려온 은결은 눈부시게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이제 돌아갈 집은 없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죠. 이혼 서류 한 장으로 완성된 완벽한 단절. 그것은 은결에게 가장 큰 승리이자 찬란한 시작이었어요. 은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그녀의 앞에는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억지도 없는 오로지 그녀만의 인생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은결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지옥 같았던 아파트를 영원히 떠나갔어요.